공포의 대부분 매수를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이 공포에 잘 못 버티셨다면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공포에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이어드렸던 추세선에서 이런 꼬리들을 계속 달고 있죠. 이게 뭐냐, 결국 숏을 꼬시기에 무빙이 되고 그다음 플러스 롱 청산을 유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뭐를 작업하는 거냐면 이제 과열이 된 펀비를 좀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혹시나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뚫어도 한 58에서 60 정도니까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뭐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흡성이 나올 수는 있죠. 흡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산이 높으면 뭐라 그랬죠? 골이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알트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슨 말씀드렸죠? 비트 30 그다음에 알트 70인데 여기다가 이더 넣어도 되고 여기에 이더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 장은.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아발란체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피스도 가고 잘 가잖아. 이런 애들 지금 뭔가 장이 따로 가는 것 같잖아요. 다 불안하다고 뭐 겁낸다 뭐 저거 뭐야 두렵다 이래서 매수 못하는 시점인데 비트코인 보면 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여기 자리도 그렇고 지금 얘가 몸통을 어쨌든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이나 뭐 며칠 동안 횡보할 수는 있어요. 횡보할 수는 있고 뭐 이렇게 횡보라는 게 꼭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게 횡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흔들기마다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상승장에 이런 꼬리 같은 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들은 이럴 꼬리를 예상하고 잡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현금 비중을 일부 30%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70%를 어떻게 매수한다? 이런 걸 예상하고 피라미드 형태로 매수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이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신규,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기존부터 살아남은 고인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왜 이들이 안 좋냐면 신규는 날 놓고 갈까봐 안 좋은데 그래도 저기가 사기에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안 사고,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보세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과매수가 너무 빵빵빵빵 돼 있잖아요. 근데 과매수가 여기서부터 빵빵 돼 있는데도 이렇게 빵빵빵 더 오르죠. 그러니까 상승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제가 그 상상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과매수 자체가 과도한 매수로 인해서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뭐라고 봐야 되냐면 매수세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상승장에서는. 왜?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을 인디언 기우제처럼 지내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맞춰봤자 얼마 못 먹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거 자체로 조정을 굉장히 짧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폭은 길 수는 있는데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하다가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인식하고 정말 강세장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렸고, 저는 언제부터 그 스탠스를 이어나가고 있냐, 사실 매집에 대한 얘기는 장투 매집 뭐 이런 거는 저는 여기서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그냥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삐걱한 건 여기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맞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거 떨어진 다음에 좀 더 한 33,000이나 이런 데까지 원래 사이클대로라면 이게 떨어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뀐 다음부터는 저는 뭐라 그랬죠? 이거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측하려고 안 해야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예측이 잘 맞는다라고 그랬죠.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사이클에 대한 개념은 지워야 돼요. 왜? 지금 나스닥도 M7만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실적이라던가 혹은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만 보고 있는 시점인데 코인도 그래서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른다는 게 뭐 매일매일 오른다 이것보다도 그냥 별다른 조정이 딱히 뭔가 조정 같지도 않게끔 왔다가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윗꼬리 같은 거 나올 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잡아야 된다고 했죠. 어떤 비율로요? 비트 30, 알트 70, 그리고 현금 비중은 30% 정도는 남겨놔라. 그런데 내가 현금 비중 일부를 쓸 거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 30, 알트 70
그리고 중간중간에 익절해서 현금이 늘어나면 또 30% 맞춘다 생각하고 피레침을 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틀리냐? 추세가 정말 바뀌었을 때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추세를 바뀌어서 틀려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그동안에 번 게 훨씬 크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의 계속 얘기했던 그런 매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올라갈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어렵긴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다는 게, 매수는 못 하고 있거든요. 항상 조정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보이니까. 그런데 매수는 못하는데 계속 올라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벌지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멘탈이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 막상 오면은 너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하고 고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 올려드린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겪어봐야 됩니다. 근데 겪어보고 판단하기에는 워낙 늦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쨌든 깨닫는다는 건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좀 알려달라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그분들도 또 알려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뭐 구독자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 상승장의 목표는 10만만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진짜 이때는 저도 어려워서 좀 애매하게 대응했지만 그래도 50대 50을 강조했어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는, 엄청나게 높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혹은 많이 높여봐 60 정도로 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것도 나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보여드렸던 그 퍼포먼스에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이지, 이 구간에서 아예 현금 100%에서 놓친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매수 못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멤버십을 안 하셨어도 도움이 됐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데서 코인 사라고 다 알려드렸는데, 어떤 코인 사라고까지, 맞죠? 랜더, 알리브, 그다음 뭐 파일 코인, 또 뭐죠?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체인링크 이런 거 다, 뭐 이더도 말씀드리고 비트도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들어와요. 왜 다를까? 가격이 올라서. 그게 바로 포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사지 말라 그래도 나중에는 사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팔라 그래도 안 파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용비어 청가 부르고 할 때가 제가 고점이라 그랬죠. 지금은 어떤 시기라 그랬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이때 잘 얻어맞고 여기에서부터 막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차트에 대해서 재밌어 하는 분들이 여기서 손가락 빠는 시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신규들도 들어온다 그러고 어디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막 글 올라오니까, 이것도 어디 주워서 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다? 이거 인간 지표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세력이 노리는 타겟은 이들이 아니고요. 뭐다?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차트대로 안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오히려 지금은 어떤 장세냐? 신고점을 막 뚫고 지지받고 한 번 더 비트가 쏘기 전에 그 전 단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무서워서 매수 절대 못합니다. 선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롱펀비가 줄어들 거예요. 비트가 오르면. 왜? 롱도 그래. 너무 올랐거든. 근데 숏은 뭐예요? 영혼의 숏짜리다 할 때예요. 지금도 계속. 그거는 계속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선물하는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물을 반드시 더 많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서로가 해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뭐다? 여러분들, 오히려 업비트를 안 보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보다 보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럴 때는 좀 쉽게 심플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런 뉘앙스로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멤버십에도 제가 3월 10일 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요즘 손절 없는 픽이 참 많죠 이래요. 자, 보면은 별도 공지로 제가 바꿔놨거든요. 근데 다 타겟을 가져. 이게 뭐겠어요? 피레침 때 혹시라도 손절이 날까봐, 손절 딱 걸치고 올라갈까봐.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요즘에는 좀 없게 놔두는 것도 있고, 손절가를 두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조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세에 맞게 그 유리한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투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세에서 유리한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한 방법들을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건 장투보다는 스윙입니다. 그리고 장투를 하려면 언제 했어야 되냐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장투는. 아니면 이럴 때나. 이때는 사실 이렇게 떨어졌으면 장투하는 게 딱 맞는데 이건 좀 애매했고요. 근데 이때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장투하기가 좀 애매해요. 진짜 근데 몇몇 장투할 만한 애들은 있거든요. 진짜 안 오른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계속 안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여기서 참았잖아요. 다 버티고. 그래서 장투가 성공한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왜? 제가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 대대상승장을 돌입을 하면 기간 자체는 짧다 그랬잖아요. 고점 나오는 기간까지. 그래서 오래 잘하면 상승장이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했을 때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주식보다 4 플러스 알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배 혹은 그 이상의 배수로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에 공휴일도 없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주봉의 주식에서의 주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장이 짧아요. 상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세 상승장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데 오르는 리밋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오르거든요. 알트든 비트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히 예측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감히 예측하려고 한다? No.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추세 따라가세요. 이런 거 추세의 변곡을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멤버십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꾸 픽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가끔씩 몇 개 소개 드리잖아요.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픽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혼자서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목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도 다 드리지만 이거 연두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 간 거거든요. 보면 손절이 최근에 잠깐만요. 언제지? 좀 위에일 것 같거든요. 요때 맞죠? 3월 6일에 2개 난 거 빼고는 계속 다 타겟 갔죠. 전부 다. 이때 손절 되게 오랜만에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절이 좀 적게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장세에 맞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쨌든 강스장 마인드로 바꿨기 때문에 상상장 마인드로 바꿨기 때문에 이 상상장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먼저 선점한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은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선물조차도 손절이 어디서 나야 된다? 롱에서 나야 된다. 다 입절이 롱이에요. 눌리면 롱치고 눌리면 롱치고 눌리면 롱치고 눌리면 롱치고 손절 한번 나고 타겟 가고 손절 한번 나고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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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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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타겟 타겟 손절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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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연두색 이런 거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의 도움을 받으면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방에 가입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하실 분들은 이거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업비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좀 떨어진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올라서 떨어지는 거지 보면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저점을 아무거나 찍어도 다 높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맞죠? 다 저점을 높이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플도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리플 좋다고. 이거 진짜 좋다고 말씀드리죠. 저 멤버십은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 있죠? 630에서 705원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리플도 정말 좋은 코인이라는 좀 그렇고 어쨌든 괜찮아요. 저는 차트 좋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걸 못 기다린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몰빵하지 마라. 많은 돈 넣지 마라. 여러분들 접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넣는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될 건데 이렇게 그냥 다 넣는다 일반 코인들 사듯이 산다 이거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알아서 오르고 있어요. 니어도 보세요. 그냥 잘 갑니다.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는 보면은 그동안 안 갔던 코인들이 가고 있죠. 물론 AI 애들도 좀 가고 있지만 안 갔던 애들이 좀 가고 있어요. 뭐 수이도 그렇고 뭐 스택스
이런 애들도 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레이어 1 쪽으로 좀 옮겨질 것 같고요. 추후에는 또 디파이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횡보 구간에서 김프가 상승하는 부분을 우려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저도 이게 비슷한 관점이에요. 왜냐면 김프는 정말 높을 때는 어디까지 뜨냐면 40%에서 50%도 떴었고 그 다음에 30%도 뜨고 막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게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애들이 한국으로 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중국에서 금지고 홍콩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로 결국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프리미엄이 뜰 것 같고, 뭐 짱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네, 중프라가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게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알트코인 인데 이게 뭐냐, 이더리움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혹은 하락률이 더 적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거의 축적이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축적 나오고 두 번째 축적 나오고 올라가는 게 보통 비트코인의 패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 사토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 항상 뭐라 그랬죠? 저평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비싸서 못 살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그냥 축적 구간 돌파한 뒤 급격한 상승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계속 꺾여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맞아요. 대세 상승장이 맞고, 저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게 상승장인데, 이건 생각보다 기간은 짧고 가격 상승폭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상방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좀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면서 일부러 장난치는 거 다 아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 거라 가져왔는데요. 좋은 글이라서. 흑수저 교사 7년간 월급으로 비트코인만 모았다. 그래서 지금 11개인가? 몇 개였죠? 11개를 이제 다 모으셨다 하더라고요, 7년 동안. 근데 이분도 진짜 대단한 게 하락장을 그러면 2번인가를 버틴 거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이 전략이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알트를 이런 마인드로 모은다는 건 저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요 그냥 파세요. 이분도 사실 그 사이클을 알았다면 고점 부근에서 털고 저점 부근에서 다시 사면 개수가 11개가 아니고 뭐 20개 또 넘게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갖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장이 끝나면 전 닷컴 버블이 그 붕괴될 때랑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알트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웬만한 알트들이 못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알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썸씽 같이 막 그런 개념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때는 웬만하면 장투하지 마시고, 내가 장투를 하려고 해도 개수를 늘리겠다 생각하고 잠시 매도해 놓으시다가 다 떨어지면 그때 사도 안 늦다. 개수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 사요. 무섭거든. 그때는 또 사야 돼요. 근데 이상한 알트 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하락되는 과정에서 FTX가 망할 줄 몰랐는데 망했듯이, 루나가 망할 줄 몰랐는데 망했듯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그럼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투자하면 더 낫잖아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 낫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장투는 그 이후에 하지 마셔라. 존버하지 마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에 상승장 때 어떻게든 악착같이 누룽지 긁어 모으듯이 긁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만 나중에 살려고 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좋은 차트예요. 넘었어요, 고점을. 그리고 요 밑꼬리가 이 고점을 리테스트 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로선이 오히려 이 추세선이 대각선보다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승세기는 위로 깬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차트상으로는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장 초입이나 이럴 때 신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기에는 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대각선이나 이런 추세선보다 뭐가 더 잘 맞냐, 이 가로 매물대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테스트를 이미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홀더들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프리즘 캐피탈에서 부동산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우리는 뭘 바래야 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나스닥, M7, 특히 엔비디아가 뭐죠? 계속 올라주길. 난 엔비디아 안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 사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이겠어요? 엔비디아 계속 가야 코인의 상승장이 어떻게 된다? 오래 간다. 왜냐면 지금 실물 경기는 진짜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재미가 없고, 부동산은 뭐 조금 나아지는 시점이긴 한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기술주 M7 저놈들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게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이에요. 지금 양극화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올라줘야, 기술주가 올라줘야 코인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얘네가 오래 올라주면 오래 올라줄수록 얘네는 더 상승장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 상승장은 가격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린 더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빌어주세요. 우리 큰형님들 진짜 제발 계속 가주세요. 제발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계속 하루에 진짜 물 떠나놓고 저기 미국 쪽 방향으로 그냥 맨날 절하세요. 그냥 그게 맞아. 제가 볼 때는 자꾸 뭔가 고점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 이럴 때는 제가 정말 차트를 못 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뭐 차트도 차트, 뭐 내러티브를 맞추는 거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깨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매매법을 가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뭔가 고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코인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진짜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그 전 영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막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진짜 귀찮아서라도 진짜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거예요. 테마. 나중에 되면 다 영상 보러 올걸요. 이런 것들 나중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할 정도로. 근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초양극화라는 단어를 정말 몇 년 전부터 썼는데요. 이제 그 기사 헤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고 됐군. 됐군.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저만 독박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M7의 그 상승이 당연히 이해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현물 ETF 순이입 계속되고 있다. 그냥 그레이스케일 너 혼자 팔아라. 어차피 총 합산은 이득, 하루도 이득, 7일도 이득. 이 상태로 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뛰어넘었고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있는 것들도 다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현물 못 사게 하려고. 현물을 못 사게 어떻게 해요? 본인의 ETF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현물이 점점 기해진다니까요. 진짜로 ETF를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현물 자체가 이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뭐야? 가격을 이들이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3번, 4번, 몇 번이야 지금 10번 넘게 강조하는데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제가 이번에 존버를 하지 말라고 해서 비트코인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 장이 끝났을 때, 하락장이 끝났을 때 2022년 12월 혹은 2023년 1월 같은 장세가 또 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뭘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그때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살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1개 이상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못 갖고 있죠? 더 이상 말 아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어요. M7만 오르는 그 장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비트를 모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모아가냐? 아니에요. 상승장은 알트가 비트보다 상승률이 좋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갭을 메꿨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비트. 그럼 더 많은 비트를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금 넘어설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공유했다. 강세 전망. 자, 오늘은 일단 아침에 영상 일찍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정말 비슷한 내용들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뭘 영상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왜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는지. 이 말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딱 담아두셨으면 좋겠고, 저희 유튜브도 항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